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송 중에 통화하면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왕설량 전문가 그리고 또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에서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떤지 다시 한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나흘 연속 오름세입니다. 6포인트 상승한 1959로 장을 출발했고요. 장중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현재는 4포인트 정도 소폭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는 오늘로 10일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111만 4천 원 종가 찍으면서 사상 최고가 냈던 삼성전자가 0.36% 정도 소폭 밀리면서 11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했습니다. 장중에 1% 이상 오르다가 현재는 0.8%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23만 1,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도 소폭의 조정을 받는 반면에 기아차가 오늘은 1% 이상 강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오늘 7만 원 선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앞서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포스코는 1.42% 내리는데요. 어제 1.6% 올랐다가 상승분을 모두 내주는 분위기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의 움직임이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신한지주가 1.49% 오르고 있고 KB금융도 0.6% 정도 오르는 등 금융주 분위기는 대체로 좋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1.28% 정도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LG전자, LG가 오늘 강한데요. 나란히 1%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KTNG도 1% 이상 강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4흘 만에 강세입니다. 4포인트 상승은 516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코스피에 비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을 보더라도 지금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3%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서울반도체가 오늘 5% 강하게 올라오면서 25,65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오늘 LED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도 3% 상승하면서 13만 원 선 다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밖에 포스코 ICT, 메디포스도 1에서 2%대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S는 오늘 상한가 가까이 오르는데요. 21,1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OCI 머티리얼즈, 시젠도 3에서 4%대로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또 대표적인 카지노 관련주의 파라다이스도 2% 이상 강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K컴즈가 4.6% 오르면서 14,700원 선 회복을 했고요. 성광밴드가 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짚어드렸는데요.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급은 양호한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왕설량 전문가님이 코스피 쪽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역시 며칠 동안 계속 똑같은 그런 반복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즉 외국인이 매수를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의 1,000억 가까운 그런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500억 가까운 그런 자금을 출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로 500억 가까운, 그러니까 430억 가까운 그런 자금을 출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 외국인의 매수를 지금 기관이 그것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틀 동안 기관의 견제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오늘도 똑같이 기관의 견제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기관의 견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가장 좋겠다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관의 견제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수 상승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전략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각광받고 가장 크게 또 오르고 있는 업종이 좀 오랜만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음식료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과 그리고 의류 업종 그리고 또 여러 이제 화장품 관련된 업종들도 다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역시 가장 중요하게 많이 하락한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좀 봐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역시 지금 많이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 오리온이라든지 락앤락이라든지 그리고 또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등등 모두 다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본에서 오는 4월까지 일본의 원자로 54기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와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점도 좀 눈에 띄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이 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 기관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화학 업종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어제 화학 업종 중에서도 특히 그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세가 가장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2.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 같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도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 큰 폭으로 좀 상승한 부분이 기아차와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상승한 부분이 오늘 기관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좀 하락을 보인 게 아닌가.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하락을 보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상승을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황 전반적으로 봤고요. 코스닥 짚어주십시오. 정태근 네.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 코스피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조금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 좀 강하다면은 어쨌든 뭐 그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어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끄는 시장 속에서는 당연히 업종 대표주 뭐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소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장 초반에 조금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뭐 코스닥 시장이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도 우호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코스피가 241선을 그 목전에 두고 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코스닥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이전부터 조금 기가 따갑게 좀 말씀드렸던 얘기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510포인트와 510포인트를 조금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중기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들을 돌파를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이 구간이 지지력을 보이는 라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인 뭐 코스닥 지수를 보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려 본다면은 510포인트와 515포인트 사이에 어떤 지지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다음은 수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좀 개인들이 계속해서 그 코스닥 지수의 코스닥 업종에 접근을 하면서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85억 정도 그리고 기관들이 현재 4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12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좀 전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510포인트와 515포인트 사이는 중기적으로 장으로 작용했던 구간이 이제는 지지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힘을 내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한번 먼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업종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스닥 쪽의 업종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뭐 현재 제약, 뭐 인터넷, 소프트웨어, 운송, 정보기기 이런 쪽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 업종보다는 테마 쪽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3개 정도 어떤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은 먼저 SNS 테마 요 종목 같은 경우 요 테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해서 그 올해 들어왔어요. 올해 대선이 얘기가 올해 4월 총선이라든지 그리고 12월 대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SNS가 좀 최근에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투표가 투표에 대한 부분을 도입할 것에 대한 방안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인포뱅크라든지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가비아 같은 종목들이 현재 7% 넘는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헬스케어 테마주를 해야 될까요? 노인복지 테마주 좀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치매 관련주들이 좀 현재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나리자라는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나리자가 지금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치매 검진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노인들에 대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치매에 대해서 검진을 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치매 관련주들이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나리자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메디프론과 같은 종목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주항공 테마도 현재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실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그 달에다가 뭐 인공위성을 쏜다는 그런 얘기가 어저께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세트릭 I 같은 종목이 3.8%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양 ENG라든지 그리고 포스텍과 같은 종목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창의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셀트리온 같은 게 3%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반도체가 5%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가 3.9%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조금 대조적으로 본다면은 네오이즈 게임즈 마이너스 3.3%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부터 한번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아니죠. 작년 영업이익이 그전 2010년에 비해서 한 39% 증가한 그런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뿐만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본다면 어저께 뭐 벨라루스에서 뭐 추가적인 임상에 대한 소식이 장 마감하고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그 뭐 LED 관련주도 좀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반도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LG전자든지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그 이번에 있었던 CES 2012죠. 여기서 OLED TV를 출시하게 되면서 어떤 그 OLED 그 캐파가 태블릿 PC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에 한정이 되어 있다가 이 부분이 52인치까지 확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LED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에서 55인치 OLED뿐만 아니라 화이트 LED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신제품을 좀 그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동반적으로 현재 강세를 보이는 요인들을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먼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좀 반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조금 실적이 더 악화가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두 분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듣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습니다. 자, 잠시 뒤에 전략 짜보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5분은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군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자 하셨고요.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상승 피로감이 있겠다. 단기적으로 소폭 조정을 받는데 염두를 한 투자 전략을 짜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점진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바이오 업종 반등에 주목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HK스탁의 신은경 실장께서는 방향성을 확인한 전략이 맞겠다 하셨는데요.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지수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 포트부터 살펴보죠. 예, 오늘도 포트의 변화는 없으신데요. 오늘 현재 오성 LST와 삼성증권이 추가적으로 2% 더 오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수익률은 어제 종가 수준이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1.6% 정도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정영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역시 포트의 변경이 없으시죠? 4종목이 있으시고요. 강원랜드, 네오이즈 게임즈, 삼성카드, 삼양홀딩스까지 4종목이십니다. 삼성카드와 삼양홀딩스가 각각 4에서 5%대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현금은 40% 있습니다. 신용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옵트론텍, 금호타이어 이렇게 2종목이 있으신데요. 먼저 옵트론텍이 오늘장 3.6%나 더 오르면서 수익이 이제 4% 이상 나게 되고요. 금호타이어가 13% 수익이 났는데 비중이 10%에서 좀 다소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금호타이어를 매수가 14,000원에 80%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시겠다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금호타이어의 비중이 90%가 됐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채용 대리 포트도 보겠습니다.
옵트론텍을 5,100원에 사셨죠. 수익이 한 3% 정도 난 상태고요. 넥솔론을 매도하십니다. 이노셀을 사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주셨는데요. 넥솔론을 4,930원에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한 6% 정도 보셨습니다. 자, 이제 이노셀을 사봐야겠는데요. 50% 매수하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매수가를 1,555원 잡으셨습니다. 재대열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되고 또 바이오 업종 반등이 기대된다 의견을 정리하셨네요. 자, 신은경 실장 포트도 보겠습니다. 세 종목 있으시고 포트의 변동 없으십니다. 유비케어가 21% 수익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후너스가 다소 부진한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정도 등락이 나오고 있고 오셈 임플란트도 마이너스 3% 정도의 등락을 기록 중입니다. 네,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가 단연 1위에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21%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신용훈 전문가 금호타이어가 13%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정명훈 전문가의 삼양홀딩스와 삼성카드가 나란히 3,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최용 전문가 옵트론텍도 2.7% 수익을 내면서 5위에 올라와 있고요.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최용 전문가 81% 누적 수익률로 1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시고요. 신은경 실장이 2위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2.6%, 박성희 전문가 1.6% 누적 수익률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 지점의 최용 대리 연결해서 오늘 산 종목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함께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구체적으로 바이오 업종에 주목하자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함께 좀 분석해 주십시오. 예, 먼저 장 짚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는 거래소의 강세 코스닥에 조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오늘 들어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연초만 해도 코스닥의 테마주들이 활기를 띄웠는데요. 요즘 들어서 잠깐 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어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2014년 말까지, 즉 내년 말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경기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금리를 못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다른 시각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건 주식시장의 플러스 요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대형주가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고 비중 축소 그리고 현금 확대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수급 상황이 지수 2000을 넘기기에는 많이 버거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빠졌을 때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를 때도 내릴 때도 화끈했던 게 바로 코스닥 시장인데요. 요즘은 뚜렷한 주도주의 부재 및 기간 조정이 이어지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업종은 오늘은 SNS 업종과 바이오 업종인데요. 어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SNS 관련주인 가비아와 인포뱅크, 다우기술 등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네, 선거 관련주는 자체의 테마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약간씩은 포트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은 바이오 업종의 반등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새롭게 이노셀을 사셨잖아요. 매수 이유를 좀 듣겠습니다. 예, 이노셀은 재대열 관련주죠. 어제 종가인 1,550원으로 50%를 편입했습니다. 예. 최근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나왔다가 어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대열 관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시장에서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대열은행 허가를 받은 14개 회사 중 하나고요. 최근 들어서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허황된 치료가 아니라 실제로 임상 이후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치료법이라는 것이 지금 점점 과학기술의 발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요.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중기적으로 사볼 만한 변곡점에서 매수를 잘 잡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2,400원, 손절가는 1,3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용 전문가 종목 참 잘 잡으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는데요. 사셨던 가격보다 지금 한 15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함께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입니까? 어떤 종목 말씀이시죠? 예, 이노셀이죠. 매수하시는 종목이요? 지금은 좀 보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파실 필요는 없겠죠, 굳이.
지금 같이 사시고 싶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예, 여쭤본 지금 거거든요.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예, 괜찮을까요? 예, 예. 네, 이노셀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셨고 기존에 있던 종목 중에 옵트론텍 다시 한번 흐름 봐주십시오. 예, 옵트론텍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김가포 연구원의 교보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예.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성장성이 부각된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올해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 시장에도 맞는 트렌드인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실제로 분기보고서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야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좀 시간을 가지고 중기적으로 기다려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옵트론텍에 더불어서 새로 편입된 이노셀까지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최희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시각이 10시 19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시각 특징주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장 초반 혼조세 보였던 국내 증시는 다시 비교적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포인트 상승한 1959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중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강보합권에 진입한 모습인데요. 7포인트 상승한 195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678억 원, 기관은 436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1,148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514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5포인트 상승한 51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132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49억 원, 외국인은 90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3원 90전 하락한 1,122원으로 장 출발했는데요.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환율이 꾸준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초저금리 유지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 매도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4원 60전 하락한 1,121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111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0.73% 상승한 6만 9천 원에, LG화학은 강보합권에서 3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는 1.72% 강세 보이며 4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84,900원에, KB금융은 0.7% 상승한 4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오일은 강보합권에서 11만 9,500원에, LG는 2%대 강세 보이며 6만 9,300원에, 호남석유는 1.24% 상승한 36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5.94%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25,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3.73% 상승한 13만 700원에, 포스코ICT는 강보합권에서 8,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메디포스는 3.45% 강세 보이며 15만 9,100원에, SFA는 강보합권에서 5만 7,100원에, SK브로드밴드는 0.3% 상승한 3,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3.78% 강세 보이며 8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즈는 5% 강세 보이며 6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S는 13% 상한가까지 직행한 모습인데요. 2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NS 관련주인데요. 정치권에서 모바일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으로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인포뱅크와 필링크는 상한가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9,080원과 6,3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엔젤은 9% 강세 보이며 5,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복지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치매가 의심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치매 검진을 6개월마다 실시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모나리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3,2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메디프로는 3% 강세 보이며 8,750원에, 바이오스페이스는 2.16% 상승한 9,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ED 관련주인데요. 정부의 녹색기술센터 설립 추진 소식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5.74% 상승한 25,800원에, 금호전기는 9% 강세 보이며 27,950원에, 루비와이크로는 4.55% 상승한 1,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우주 관련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나사가 루너 임팩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달 표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는 2% 강세 보이며 23,000원에, 한양이엔진은 2% 강세 보이며 6,050원에, 아이딕스 역시 2% 강세 보이며 3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방송됩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나흘째 오르는데요. 일단 상승폭은 제한이 됩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호재성 뉴스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10일 무려 10일 거래일이나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현재 시장의 흐름은 전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내용적인 요소보다도 제일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주가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주가의 정답은 시장에서 찾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뭐 아무리 많은 분석 내용이 나오고 상황이 어떻다 저렇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주가가 보여주는 모습만이 제일 정답이고 사실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가가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뭐 내용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봐야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상승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승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빨리 동참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오를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상황이 개선됐고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걸 생각하고 투자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은 또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주가가 아직 상승이 안 나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종목군을 찾아보신다면 그렇게 대응이 되고요. 또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시는 것이 미리 선침해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고요. 결국은 중대형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은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나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골고루 돌아가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순환매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좀 선침해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은 늘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지를 못하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오르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팝니다. 지금 시점에서 파는 게 맞을까요? 제 판단에는 파시는 것보다는 보유를 하시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뉴스에 접하고 그다음에 뭐 기사에서 접하듯이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팔고 손해만 본다라고 통계가 나오지만은 사실 그건 단순 통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신에 투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올라갈 때 주식을 팔고요. 대신에 내려올 때 주식을 사는 개념이라서 어떤 투자자는 손해를 보지만은 또 어떤 투자자는 수익이 나는 종목을 계속 차익실현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손해를 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주식을 좀 더 가져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자, 이제 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들 점검할 텐데요. 오늘은 포트에 변화가 없으시군요. 들고 계신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OCI, 다우기술이 오늘 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자, 어떤 종목을 추가적으로 AS 받아볼까요? 네, 일단 오늘 오르는 종목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전히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가 이제 서서히 탈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임상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차곡차곡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할 때는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흔히 가속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상승이 나올 때 초기에는 상승 자체가 조금씩 나오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상승이 탄력을 받아서
한 번에 상승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하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여러 번 다지고 올라오는 형태가 되죠. 따라서 대형주들의 대응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수익이 나더라도 바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가속이 붙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가속이 붙는 부분을 좀 기다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중간에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재매수를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익은 나는 구조입니다만은 오늘 사실 탄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주가가 오늘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탄력 자체가 좀 느리다면은 일단은 더 이상 탄력 붙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도 대응을 한번 노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추가적으로 매수가 더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짧게라도 챙기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고 좀 더 활발한 종목을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 OCI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고, 폴리실리콘 가격의 바닥이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우 기술을 함께 사셨던 분들은 오늘 1.7% 더 오르니까 5% 정도 수익이 난 건데요. 지금 이 정도에서 더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할 가능성 있다 언급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지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5포인트 상승한 1958이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강한데요. 5포인트 오른 516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왕설령 전문가님 전략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일단 얘기를 드렸지만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기관이 견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이 어제 같은 경우 이 미국의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의 견제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FOMC 회의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는데요. 크게 딱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저금리, 그러니까 초저금리 기조를 1년 동안 더 연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전해지면서 딱 두 가지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은 기업에서 자금을 좀 더 원활하게 이제 자금을 더 이제 그 유리하게 조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시그널인데, 어제 마지막에 또 그 FOMC 그 버냉키가 또 발언을 했습니다. 버냉키 의장께서 발언을 한 게 이제 그 가장 큰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QE3를 이제 염두에 가지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 이하로 이제 머물든가, 또 아니면은 경기가 좀 어려울 때 QE3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큰 폭으로 이렇게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역할을 보였고,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은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관의 견제가 언제까지 기관의 견제가 얼마나 심할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의 견제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 기관이 이틀 동안 외국인의 그 매수세에 같이 동참을 하지 않고 계속 매도를 보였다라는 그런 점이 차익 실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죠. 예.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기관이 그동안 많이 매수를 한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 지수 상승을 이제 그만큼 못 올라가게끔 만든 거죠. 그냥 그것을 제가 이제 쉽게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가 이제 유가증권 시장 누적 순매수 동향 이제 차트입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 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최근 들어가지고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꾸준하게 작년 7월 달부터 매수를 보였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매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그동안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이 며칠 동안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플러스 기관이 매도가 안 나오는 종목, 그러니까 기관도 같이 매수하는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상당히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종목 중에서 하나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하나케미칼이라는 종목은 며칠 동안 그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3% 가까이, 그러니까 화학 업종 중에서도 3% 가까이 지금 상승하는 게 하나케미칼 혼자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나 또 아니면 다른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그만큼 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투자 포인트로서 딱 짚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기관의 매도세가 없는 그런 종목. 그런 정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역시 지금 어제 이제 애플의 그 실적 호조로 인해 가지고 애플이 6%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보였는데 제가 오늘 그 삼성전자가 잘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염두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09% 아까 전에 상승 반전까지도 이렇게 보였는데요. 오늘은 많이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의외로 되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삼성전자를 봤을 때 정고점 라인인 110만 원 선을 지지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10만 원까지 지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110만 원은 그래도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IT 업종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를 한번 이렇게 110만 원 지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애플이 사상 최고 실적 발표하면서 애플 수혜주 찾기에 여념이 없었고 어제 관련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좋았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 쉬어갑니다. 오늘 IT 부품주 흐름은 어떻습니까? 오늘 IT 부품주들도 흐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다들 상승하는 것 같고요. 역시 특히나 이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좀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이 좀 있었고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상승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어제만큼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녹스라든지 인터플렉스, 실리콘웍스 다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녹스가 혼자서 5% 가까이 상승을 보이는 게 이 애플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특히나 이녹스가 많이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 IT 부품주들, 특히나 삼성전자나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은 실적 호전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런 종목들 투자하셔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설량 전문가 의견 들었고요. 정태근 전문가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뭐 조금 전에 그 최병건 전문가께서 하신 말씀 생각이 나는데 예. 일단 시장에 갈 때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뒤통수를 좀 맞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다른 의견이셨나요? 예,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게 좀 약세를 좀 생각을 없지 않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241선에 대한 어떤 장기 추세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현재 뭐 그 6개월 동안 지금 현재 241선을 이탈하고 나왔는데 6개월 동안 지금 현재 역별 구간 놓였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당히 6개월 동안 어쨌든 시장이 올라오긴 했지만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장기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즉 어떤 하락 추세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한 길게 봤을 때 단기간인 긴 추세로 전환을 위한 어떤 그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어쨌든 안도를위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 그리스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찜찜한 상승은 없지 않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어떤 대외 변수에 대한 이유 때문에 조금은 저는 오늘 조정을 좀 예상을 했었고요. 어쨌든 단기간에 한 번에 조금 241선 어떤 장기 추세 돌파 여부는 좀 힘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1930포인트라든지 그리고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을 하고 어떤 다시 한번 재시도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그 왕영규님께서 그 미국 연준에 대한 초저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기반이 조금 마련이 됐다고 좀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리가 다 돼버렸는데 어쨌든 2013년 중반까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가 2014년 말까지 최소한 2014년 말까지죠. 그렇게 봤을 때 2015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2014년 말까지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효과가 발생할지에 대한 여부도 연준이 상당히 좀 촉각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장에 대한 얘기를 나왔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실업률 그리고 아직까지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실업률, 설비 투자가 좀 연관성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냐면 자 일단은 기업들이 현재 현금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고 경기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다 보니까 현금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금을 어쨌든 투자라든지 그 특히나 설비 투자를 늘려가게 되면서 설비 가동률을 늘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비 가동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공장의 증설이라든지 그리고 공장의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기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인력에 대한 증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인력 증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즉 말해서 신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면서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이 나오게 된다면은 어떤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을 끊겠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미국 연준에서 이런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014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을 했다는 부분들을 조금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밝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유동성의 공급에 대한 부분이 길게 지속이 되면서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좀 반대로 어두운 부분을 본다면은 2014년까지는 어떻게 본다면은 실업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조금은 낮지 않겠나. 그리고 그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뭐 긴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짧게 본다면은 뭐 조금 전에 241선에 대한 돌파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수급적인 키포인트 같은 경우 외국인의 파생 동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선물홈을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은 파생 쪽, 콜옵션 쪽에서 어떤 흐름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이틀 동안 콜옵션에 대한 어떤 대거 정리가 현재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늘 쪽이라든지 그 내일 쪽에서 풋옵션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나온다면 시장은 조금은 추가적인 그 잠시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외국인 지금 개인들은 계속 콜옵션에 대한 부분 늘려가고 있고 양매수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어떤 풋옵션 쪽에 정리가 나오게 된다면 개인들이 그쪽으로 외국인들이 풋옵션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와서 17,000 계약 정도 어떤 17일부터 본다면 17,000 계약 정도 누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간에 조금 선물 매수가 너무나 누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은 어떤 차익 실현을 봐야 되겠죠. 차익 실현 그리고 풋옵션에 대한 매수. 그리고 오늘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선물 쪽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IT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업종 대표주들, 즉 뭐 호남석유라든지 그리고 포스코, 현대차, 현대중공업이 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241선을 돌파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생 쪽도 중요하겠지만은 내일과 연결시켜 본다면 파생 쪽을 봐야 되겠지만 오늘 시장만 조금 본다면은 업종 대표주들의 어떤 수급 동향을 꼭 체크를 하시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태근 전문가께서는 지금 이동평균선상으로 5일선이 위치해 있는 1930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는 의견이시고요. 네. 그럼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는 조정 나올 때 사는 게 맞겠군요. 네, 일단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 예. 추세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241선을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전에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1930포인트까지 어떤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실한 매매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투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사볼 만한 종목 들을 텐데요. 왕설량 전문가께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듣기에 앞서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고 기관도 역시 사거나 팔지 않는 종목을 보자 하셨는데 그런 종목들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리자면은 그 투신과 그리고 기금, 그러니까 어제 하루 동안 이 투신과 기금에서 매수한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투신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SK텔레콤이 1%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투신과 기금이 다 어제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폭이 좀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케미칼,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하나케미칼입니다. 어제 49억을 투신해서 매수를 했고 기금에서는 34
3억을 매수했는데 이게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기금하고 같이 해가지고 또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같이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3%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도 있는데 눈에 띄는 거 딱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도 이제 상승을 보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져가지고 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투신과 기금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까지 같이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아까 전에도 드렸지만 예.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자료들처럼 이런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이런 수급적인 상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쉽게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은 단기적으로라도 5% 정도 그리고 많게는 10%라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관심 종목 하나만 찍어서 얘기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오늘 관심 종목 원래 제가 오늘 아침에 갖고 나온 것은 이제 하나케미칼인데요. 지금 예. 상승폭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온 하나케미칼을 지금 제가 그냥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을 원래 제가 어제 종가 정도로 이렇게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미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그 추천 종목으로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제 관망 포인트로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121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오늘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까지 같이 동반해서 그동안 거래량이 300만 주씩 꾸준히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평균적으로 300만 주가 나왔는데 오늘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를 300만 주가 넘어섰고 그리고 121선을 갑자기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121선 부근 그러니까 지금 가격 부근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케미칼의 차트 모습이 지금 이런데 지금 한 가지 종목에 대한 차트를 좀 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종목인 LG화학에 대한 LG화학의 차트의 모습인데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미 120선을 크게 넘어가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케미칼 1월 20일에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인데요. 오늘 3% 이상 크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조금 테마 쪽으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의료 영상 저장 시스템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CT라든지 그리고 MRI를 찍게 되면은 그 부분을 사진 현상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 부분을 그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전송을 하고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인피니트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좀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탐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도 좀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마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좀 대선이 다가오게 되면서 복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US케어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그 유비케어 같은 기업을 통해서 어떤 US케어를 조금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어떤 테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고 바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60일선을 현재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은 수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60일선 같은 경우 공교롭게도 지난번 고점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15,800원에서 16,200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라고 말씀드렸듯이 매수가 대비 한 5% 되는 17,100원 정도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아래쪽도 60일선 지지 여부를 보고 매수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 손절가도 60일선에 있는 15,20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짜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문가는 왕설량 전문가, 우리투자증권 에센지센터 정태근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 손자병법 2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예정인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